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주행하다가 또 시동이 꺼지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행히 원모터스 입고됐을 때 안녕하세요, 원모터스 인사입니다. 자, 오늘 입고된 차량은 G바디 5시리즈입니다. 530i인데 가속할 때 울컥울컥거린다고 차가 입고가 되셨어요. 그래서 체크등은 들어와 있고 고장코드를 찍어 보려고 차를 입고를 해서 여기를 세워뒀거든요. 근데 때마침 아예 시동이 안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운행하다가 이 정도 상태였으면 시동이 꺼지고 시동이 안 걸리고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울컥울컥거리는 증상 때문에 체크등 들어와서 왔는데 저희 가게 오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시동 안 걸리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한번 좀 쳐다보고 있었는데, 자, 이 530i 시동이 왜 안 걸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같은데, 매트릭스. 자, 지금 고장코드 내용을 보면 희박하다, 그리고 하이 프레셔가 로우, 낮다. 자, 압력이 낮대요. 연료 압력이 낮고 그 다음에 희박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연료 압력이 낮으니까 낮은 압력으로 인젝터가 분사를 해봐야 분사량이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희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료 압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료 압력을 일단 서비스 데이터로 연료 고압을 먼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연료 고압에서 연료 압력이 안 나온다고 하면 연료 탱크에서 고압 펌프까지는 일단 저압 펌프에서 압력을 올려줘야 돼요. 4바든 5바든 올려주고 그 압력이 정상적으로 공급됐을 때 고압 펌프는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고 그 정상적인 압력으로 뭐 100바든 100바 이상을 압력을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서비스 데이터로 고압 펌프의 압력이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레일 압력이 135바로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저희 가게에 왔을 때는 여기 보면은 15바, 레일 압력이 15바로 고압 펌프 압력이 안 나와서 시동이 안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압이 정상적으로 올라오는지를 먼저 체크하기 위해서 저압 게이지를 걸었습니다. 한 3.5바 정도 나오겠네요. 자, 압력이 3.5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B48 엔진에서 사실 고압 펌프 나가는 거 사실 저는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저압은 나오고 고압이 15바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고압 펌프를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고압 펌프를 교환하도록 할게요. 자, 또 이게 B48 엔진이 또 고압 펌프가 나오는 것도 처음이네. 이 연료 고압 펌프는 그 캠샤프트에 이렇게 타격하는 방식이라 요새 나오는 직분사 엔진들은 현대기아하고 뭐 어디 메이커든 간에 이렇게 캠샤프트가 타격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엔진 소음이 시끄러워요. 고압 펌프를 타격을 해갖고 압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 주행하다가 시동 꺼지면 진짜 그것도 일인데. 저압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제거하고 또 고압 펌프를 교환합시다. 고압 펌프는 정품은 한 15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쉬 신품이 있어요. 보쉬가 이제 또 OEM 아니니까 OEM 신품으로 금액을 좀 줄여서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이게 어차피 다 보쉬에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보쉬 신품으로 하면 돼요. 야, 근데 이게 보쉬가 어디 써 있는 거야? 메이드 인 저머니. 그러니까 보쉬 마크가 없네. 여기 보면 여기 이건 아마 보쉬랑 똑같은 남발 건데 이쪽에 보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는 이제 BMW 품번이 써 있어요. 보쉬에서 납품을 받아서 BMW에서 사용을 하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런 타격 방식의 연료 펌프는 가끔 여기 리데나가 새가지고 휘발유가 엔진 오일이랑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현대기아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롤러가 달려 있고 캠팔로우라는 물건이 달려 있어요. 그 부품이 마모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 고압펌프 신품을 집어넣겠습니다. 혹시 고압 펌프 작업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 옆으로 가는 쪽이 다 배기 매니폴드 자리라 많이 뜨거울 때 이 고압 펌프를 풀면 연료가 튀게 돼 있거든요. 화재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작업을 완료하고 시운전에 나섰습니다. 지금 아이들 연료 압력은 한 130바, 140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미니 쿠퍼가 한 50바 정도 되거든요. 얘 B48 같은 경우는 조금 아이들 압력도 이미 좀 높아 있는 상태로 운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연료 압력이 이제 충족되지 못하니까 분사를 막 할 때 연료 압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젝터가 열리는 시간 대비 연료 공급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울컥울컥거리는 증상이, 특히나 가속했을 때 연료량이 많이 필요했을 때 울컥거리는 증상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다행히 시동이 꺼지지 않고 원모터스에 오게 됐는데, 주행하다가 또 시동이 꺼지면 브레이크도 딱딱해지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행히 원모터스 입고됐을 때 엔진 체크등 때문에 입고가 됐는데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았어요. 그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연료 압력이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134바, 135바 정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저압 펌프 압력은 한 5바, 6바 요 사이 정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료 압력은 다 정상적으로 돌아왔고요. 지금 이 가솔린 고압 펌프가 아우디 S4에서도 지금 하나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카이엔 4.8도 지금 제 차 교환했거든요. 카이엔 같은 경우는 고압 펌프가 500만 원이더라고요. 엄청납니다. 딱 요만해요. 딱 요만한데 50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손님 차가 파나메라를 고쳐주다가 그 파나메라가 고압 펌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갖고 제 중고 엔진에 있는 거 갖다 끼니까 제 차가 시동이 안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걸리지? 그랬더니 연료 고압이 안 올라가요. 그래갖고 폐차장에서 또 중고를 시켰어요. 그거는 시동이 걸렸는데 차가 부조를 해요. 압력이 낮으니까 분사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갖고 부조를 하더라고요. 결론은 재생품을 시켜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돌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기도 해요. 워낙 고가다 보니까 금액대가 좀 괜찮게 형성이 되는 건 당연히 신품으로 가겠지만, 너무 비싼 것들은 저희도, 그리고 물건도 신품도 없을 뿐더러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를 많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고 폐차장에서 사기도 하는데, 시동은 걸렸지만 엔진이 막 부조하길래 봤더니 연료 압력이 낮은 상태였어요. 연료 압력이 낮으면 인젝터는 분사를 해도 그 분사하는 시간 내에 연료가 많이 분사가 안 돼요. 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엔진이 덜덜덜 떨고 출력 부족이 일어나고 동력이 끊기는 증상, 그런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요 근래에 가솔린 고압 펌프를 지금 3대를 교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도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 증상이 없으면 사실 좀 운행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전조 증상이 있다면 정비소에 빨리 들어가서 고장 코드가 뭔지 점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새 뭐 OBD 진단기 핸드폰으로 보는 거 많잖아요. 인포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로 해서 고장 코드를 검색을 하고, 이 고장 코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단골 정비사분들한테 얘기해서 이게 운행 가능한 고장 코드인지, 지우고 좀 운행을 해봐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은 전조 증상이 있어 갖고 아주 타이밍 좋게 들어와서 아무 문제 없이 고압 펌프만 교환하고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BMW 고압 펌프 작업을 완료를 하고 차량 출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 one more toss.
Yeah, 수입차는 우리 손에 맡겨. 정확한 소프 진단 엔진까지 클린업 모든 부품 점검 완료 실력으로 픽업 벤츠 BMW 아우디도 오케이 최고의 기술력은 노직격이원 모터세 정확도는 100 실수는 0